부터 그래도 뭐 다 아시겠지만 근황을 비롯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한 며칠 전에 이지영 우리 회장님께서 문자로 뭐가 있는데 보실랍니까? 그리고 한 페이지짜리 그 계획서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그 AOS 여름 연수의 주제, 일자, 장소, 주요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딱 오더라고요. 그 보는 순간에 제가 이제 YMCA를 떠난 지 한 4년 8개월 정도 됐는데 그 4년 8개월 시간이 확 날아가고 YMCA에서 나를 불렀네 가야지 이 생각이 번쩍 들어서 두말도 않고 예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락을 한 걸 후회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사드셨네요. 저는 아직 현직에서 그렇게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떠나서 특별하게 뭐 내공을 쌓거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서 별로 삭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거의 마음도 비슷하고 그럴 텐데 네,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후배님들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은 아까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름은 이학명이고 순천 IMC에서 있었고 여수 IMC에서 있었고 연명에서 있었고 지금 이제 어쩌다 보니 교원이 됐는데 항상 마음은 YMCA와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다시 여수 YMCA에 있었고요. 포 YMCA에도 조금 있었고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90년도 후반인가 대구 YMCA 근무를 할 때인데요. 대구 Y 몰래 여수 YMCA가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거기 면접을 보러 갔어요.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인연이 있고요. 우리 이학영 선배님하고는 그 우리 YMCA 눕자 행동할 때 그 서울 그 성공회대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정경들한테 온열 계피새끼 두드러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랑 홍경표 선배랑 이학영 선배랑 셋이 같은 그 119를 타고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었거든요. 이제만 말할 수 있다. 그때 홍경표 실장이 저한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을 줄 알고. 네, 그런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홍영표 총무님이 혹시 보험에 넣어놨는데 그 아내한테 꼭 알려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진짜 유언이어서 나중에 말하겠다. 제가 유언을 남기시기를 옆에 119 대원한테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남긴 유언이 딸들아 아빠는 열심히 살았다였습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두 분 가지고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으니 우리 젊은 간사님 한 분을 같이 좀 무대에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YMCA가 우리 실무자 그룹들이 다 OMCA가 돼가지고 이게 없다. 뭐 사실 이런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야기들을 YMCA 미래하고 또 두 분 다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직업군에 속하는 맨날 욕을 얻어먹는 한 분은 국회의원이시고 한 분은 백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떻게 요즘에 YMCA를 떠나니 추우기도 하고 또 YMCA에 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또 내가 이런 게 YMCA였구나 라는 좀 기억들이 있으니까 좀 그 기억을 먼저 소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이학영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Y생활 꽤 오래 하셨고 헌신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나에게 YMCA가 특별히 와 닿았던 어떤 사건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마 YMCA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좀 오늘의 나 같은 사람은 안 됐을 거다. 제가 지금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디 가면 가능하면 말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성격상. 오늘 또 우리 선사님이 재미없는 사람들 뭐 이야기시킬까 고민하시던데 사실은 이야기시킨다고 했으면 내가 안 왔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시킨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냥 해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YMCA 행사를 잘 챙겨야 되겠다. 그 마음 딱 한 가지예요. 왜냐면은 내가 YMCA에서 빚지고 살았는데 국회의원일 때라도 그래도 찾아보고 해야지 하는 마음 한 가지로 가능하면 초대해도 오고 초대 안 해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MCA가 하는 전국적인 행사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모르고 지나가면 지나갔을까 전국적인 행사는 안 불러줘도 올 테니까 그래도 회장단에서 불러주면 고맙고 안 불러줘도 오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농사 짓는데 그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쟁기질을 못 하잖아요. 여성들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냥 논밭을 갈지 않으면 씨를 못 뿌리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논밭을 갈지 않고 태평농법에 이런 거 바로 직파를 해서 벼농사도 짓고 하지만 그때는 논밭을 꼭 소로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양도 해주고 전국에서 그러면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한 10평이면 우습게 알고 시작했다가 아주 다시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10평 정도도 풀 뽑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풀을 뽑고 전부 한번 갈아엎어야 새로운 작물을 심거든요. 그걸 쟁기질 안 하고 이 홈이나 괭이나 삽으로 팔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다 고개를 흔들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땅 파는 게. 그랬고 또 지게를 여성들 못 져요. 시골에 살면. 지게는 남자들만 지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이게 낫이나 이걸 갈아야 뭘 되잖아요. 근데 낫이 숫돌에다 가는데 이게 고도의 기술이에요. 힘줘서 갈지 않으면 그 돌에 쇠가 날카롭게 갈리지 않아요. 힘없이 갈면 오히려 날이 잘못 서죠. 그런 것들을 못 하는데 꼭 어머니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선 누구네 집에 가서 쟁기질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또는 누구네 집 가서 낫을 좀 갈아와라. 또 삽이 부족하니까 삽을 좀 얻어오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 집은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평생 싫은 소리 남에게 하기 싫고 자존심 있게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YMCA를 오니까 그때가 내가 이미 33살인데 그때 이제 80년 초에 33살이면 다 장가가서 아이가 이만치 클 때 그 나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늦어가지고 노총각이 갔는데 소위 진앙아에 계셨던 이해일 총장님 딱 사무총장으로 계시는데 첫날 오자마자 출근했는데 딱 도표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국사지로 주시면서 여기 전화를 다 하고 회비 2만 원씩을 걸어와라. 그게 이사명단이었어요. 근데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전화하는 것도 쑥스러운데 가서 찾아가서 돈까지 받아오라니 옆집에 가서 나남자를 빌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데 뭐 내 집안일 같은 내가 못한다고 했을 텐데 어찌됐건 했으니까 살아남았겠죠. 그래서 간사의 첫 역할이 이사님들 열심히 전화하고 며칠 날 이사했습니다.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직접 사무 공간에 가서 찾아가서 변호사도 계시고 공업사도 계시고 토목점도 계시고 하는데
낯선 사람 찾아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2만 원 내십시오. 아, 이거 여러분 힘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먼저 가서 인사를 한 법이 없어요. 그리고 YMCA 할 때도 일로서 시내 지나다닐 때는 저기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인사하는데 쉬는 날 내가 어디 시내를 지나갈 때 저기 이사님이 지나간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오면 이렇게 살짝 피해갑니다. 그만큼 누구를 만나서 나를 보이고 뭐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술 마시고 2시간, 3시간 남자들 시간만으로 술 마시잖아요. 아, 그러면 대단하게 보여요. 지금도 힘든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걸 견디니까 그 YMCA도 했고 또 지금 국회의원도 할 텐데 사람 만나서 오래 이야기하고 듣는 거. 그걸 하여튼 나는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듣자. 어쩌겠냐. 저 사람하고 뭐 만났으니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남한테 오랜 이야기, 모임에 견뎌가면서 듣는 연습을 그때 한 거다.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랬고, 또 하나,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Y에서. 보통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면 자기 친구하고 가족하고 동네 친구하고 그리고 자기 사업 관계된 사람들하고만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대 주부, 고등학생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내 식구들 외에는. 근데 YMCA 가니까 첫 번째로 맡겨준 게 어린이와의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감옥 갔다 막 나온 사람한테. 그것도 대학 졸업해서 10년간 감옥 갔다 들락날락하고 그런 무서운 사람한테 어린이와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하래요.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이제 글짓기. 내가 국문과 나왔으니까 글짓기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러니까 젊은 주부들을 만나게 되고 그랬고 내가 지금도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사업가들 YG맨들이 전부 사업가잖아요. 동네 사장님들. 근데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하잖아요. 뭐 하면 좋고 뭐 하면 좋고 막 골프 치면 어떻고. 근데 나는 돈하고 관계없이 산 사람이라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은 하고 즐기고 술 먹고 그 문화 소위 YG맨들이 하는 그 문화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나는. 근데 어때요? YG맨이 클럽이 막 2개, 3개씩 되는데 원래를 YG맨이 늘 와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감옥 가고 나와서 평생 가족과 중고등학교 친구와 그리고 소위 감옥에서 만난 운동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외에는 전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린아이부터 고교아이도 만나고 스포츠단 학부모도 만나고 YG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엄하신 이사님들도 만나고 대한민국 사회 각계각층을 쫙 그냥 순간에 다 만나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주부들 아이들 이야기 뭔 이야기만 하면 다 재밌고 그래서 YMCA에 있으면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런 아닐까. 그래서 YMCA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하고 얽히면서 사는데 제가 인사를 잘합니다. 이제 피하다니지 않고 인사를 잘해서 근데 국회의원을 잘하려면 인사를 먼저 잘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얼굴에 표시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 요구했다고 들었는데도 웃으면서 다가가 악수할 수도 있고 전혀 모른 체하고 즐겁게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YMCA에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을 연습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직업도 가능하지 않았면서 YMCA는 저의 큰 그 스승이자 나의 삶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여러분들도 간사역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돈도 없지. 뭐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누구한테 가신 소리 해야지. 그런 일을 하시면서 오늘도 사실 텐데, 그리고 월급은 안 오르지. 밤은 낮과 밤이 없이 일하지. 휴일을 날은 더 일하지. 뭐 이렇게 사실 텐데,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작은 등불처럼 살아가신 여러분들 있기에 그나마 우리 사회가 좀 더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힘드시지만 또 오늘 쉬러 오셨지만 쉬면서 또 자기 충전을 하면서 좀 힘을 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하경 선배님 말씀하시면서 옆에서 막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예, 조금만 더 길게, 조금만 더 길게. 그래야 제 시간이 줄어드니까. 예.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하경 선배님의 살아온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도 3년간 간사로서 총무님으로 모시고 연수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짧은 3년 동안에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 거의 대부분을 그 배우고 그래서 제 인생의 멘토라고 늘 말들을 하는데 그러신 분의 말씀 뒤에다가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죽대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회원 모집 운동이라든지 뭐 사람을 만나서 설득시키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것들은 그 선배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실 것이기 때문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굳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제가 그 이제 사무총장이 되면서 그 신규 직원 채용을 하잖아요. 그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지원자가 있어요. 저 사람 꼭 좀 우리하고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는. 그럼 이제 그분한테 뭔가 매력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되잖아요. YMCA는 오면 이런 곳이고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데 YMCA가 월급이 많다. 그러니 와라. 근무 시간이 짧다. 그러니 와라. 이렇게 내걸 것이 없잖아요. 그 반대니까. 그래서 그게 좀 늘 아쉬웠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YMCA에 오면 절대 나쁜 짓거리 안 한다. 다른 데는 가서 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또 뭘 하나라도 막 더 만들고 뺏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심하면 폭력도 휘둘려야 되고 뭐 그러는데 YMCA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곳이다. 그래서 YMCA에서 일하면 절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혹시 계신 분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꿈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일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말 때문에 뭐 제가 낚시에 성공한 게 몇 건이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가 해놓고도 참 괜찮더라고요. 멘트가.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YMCA가 이럴 때 무슨 입장을 취해야 되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책이 우리 여수 YMCA 그때 책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 말이 늘 울림으로 한켠에 있었는데 그 오버랩 되면서
YMCA라면 어떻게 하지? 이걸 늘 제가 스스로 좀 제 판단을 해야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졌던 기준이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좀 길게 하다가 뭐라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연대 활동들, 각자 지역에서의 활동들은 대단히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물론 연대 활동, 예를 들자면 뭐 자전거 구슬래다, 뭐 평화통일 축구다, 뭐 청소년 모의 투표다, 뭐 각각 영역별로 사회교육 뭐 이런 거다 할 때 그 힘이 많이 약화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대 활동을 함에 있어서의 그 다 지역 사무총장님들 하셨으니까 연대 활동을 할 때 우리 간사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하고 지역 Y가 가져야 될 좀 어떤 덕목이 있을까.